전례 없는 교구 본사 피해에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도 어제 아침 고운사를 찾았습니다. 종단의 최고 어른인 성파대종사를 마주한 신도들은 애써 눌렀던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두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도량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오후에는 오원식 국회의장이 고운사를 찾아 조속한 복구 지원과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적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북과 경남 일대를 휩쓴 이번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뛰어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난이 됐습니다. 산불이 경남 지역으로 확산하며 지리산 주요 사찰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가까스로 문화재를 사수했습니다. 범어사에서 열린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어제 8박 9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천의 사표로 첫걸음을 시작하는 92명 새내기 스님들에게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계율과 청규를 지키며 각자의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전례 없는 교구 본사 피해에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도 어제 아침 고운사를 찾았습니다. 종단의 최고 어른인 성파대종사를 마주한 신도들은 애써 눌렀던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두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도량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가 고운사를 찾았습니다. 전례 없는 교구 본사 피해 한 걸음의 현장을 찾은 겁니다. 도량에 들어선 성파대종사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종단 최고의 어른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성파대종사를 마주한 신도들은 애써 참았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슬픔과 눈물을 토해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신도들의 떨리는 손을 잡고 다독이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석조 열애좌상이 모셔져 있던 약사전과 극락전 앞에서는 남은 열기를 내뿜는 잿더미를 침통한 표정으로 한동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지옥과 다름없는 불길 속에서도 부처님 가피처럼 온전하게 모습을 유지한 대웅보전에서는 변함없이 기도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웅보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성파대종사는 그칠 줄 모르고 기세를 더하며 결국 전국 산하를 붉고 검게 물들인 이번 산불에서 지나침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행이 다 중생에게 이롭게 하면서도 지나치면 그게 마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마가 엄습해서 이 산천초목을 태웠다 이거죠. 이어 사람에게는 신체를 끌고 다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역시 과하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심화가 된다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모두에게 심화를 잘 다스리길 당부했습니다. 심화가 일어나가지고 몸도 망가뜨리고 이것은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도 생물도 자연도 온갖 것을 다 이 사람의 심화 이거는 이 불심화보다 더해요. 성파대종사는 마지막까지 약사열의 부처님을 이운한 등운 스님을 격려하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도량을 다시 일궈내자고 위로했습니다. 부처님 도량을 잘 우리 열심히 해서 또 잘 복원하고 앞으로 수행 잘하고 잘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도량을 더 발전시키자고 격려했습니다. 등운 스님은 사찰뿐 아니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복원과 지역민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전 사부대중이 합심해 부처님 도량 복원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선원 스님들이 사용하던 목욕탕 건물을 보루로 마지막까지 화마와 사투를 벌여 성보를 지켜낸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사와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빠져나오고는 그다음에 이제 소방 대원들이 남아가지고 하는데 소방 대원들이 11명 여기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원들 옆에 옛날에 선방에서 쓰던 이제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게 위에 흙이 덮여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화기 열기를 피하고 그다음에 이 산 전체가 불길에 다 휩싸여가 가니까
공기가 다 휩쓸려가지고 산소가 하나도 없어요. 고운사는 전국 사부대 중의 관심과 지지 위에 다시 교구본사 위상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잿더미를 걷어내며 도량 복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오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운사를 찾아 조속한 복구 지원과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적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운사를 찾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주지 동훈 스님을 만나 위로하고 더 이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픈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이런 일들 한번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가가 부족한 부분들은 이번에 잘 점검하고 철저히 향후에 이런 일에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몸을 사리지 않고 선조들의 역사를 지켜낸 스님과 소방 관계자 등의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가운루와 연수전, 약사전을 둘러보며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보물들을 지켜내신 스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소방대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경북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 의장은 앞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긴급 구호활동 중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도움이 더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성 지역뿐만 아니라 안동과 청송 등 시시각각 변하는 화재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즉각적으로 피해자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3일부터 이재민의 대피소 생활을 지원하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경북과 경남 일대를 휩쓴 이번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뛰어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난이 됐습니다.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 산불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곳곳에 피해를 낳았는데요. 지리산 주요 사찰들은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서울 면적 80%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이번 산불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동쪽으로 번져 280km에 달하는 화선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와 말사들은 주요 전각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드레째 꺼지지 않아 지리산까지 번진 경남 산불도 국보 보유 사찰을 위협해 진화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산청군 내 유일한 국보 보유 사찰인 덕산사는 문화유산 방연포 작업을 비롯해 국보 비로자나불 좌상의 이송 등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어제도 10여 대의 소방차가 대기한 채 물을 살포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지점에서 확실하게 이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저녁 내에 이제 그 대기를 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법당에도 물을 뿌리고 주변에 물을 계속 뿌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대원사도 밤사이 천왕봉 인근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보물인 다층 석탑엔 방연포를 둘러놓고 탱화 등의 이동 가능한 문화유산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까지 찾아와 사찰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보태며 진한 감동도 전했습니다. 산청 군민들이 합심해서 자원봉사도 나와주시고 너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고 이런 그 위험한 상태에 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대원사 이런 일을 겪음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 어떤 사회적으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구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빛이 났습니다. 해인사는 산의 대중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 위기 사찰로 흩어져 소화액을 뿌려놓고 잡목을 제거하며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새벽부로 거의 다 이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경찰관 분들, 소방 관계자분들, 또 행정하시는 분들, 또 이웃 주민들, 또 스님들이 오늘 많이 동원되셨는데, 그리고 행사 지키는 임직원들 다들 모두 감사하네요. 어제 낮 기준 진화율 90%를 넘긴 경남 산불. 불길은 점차 사그라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범어사에서 열린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어제 8박 9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천의 사표로 첫걸음을 시작하는 92명 세대기 스님들에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계율과 청규를 지키며 각자의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제45회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8박 9일간의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범어사에서 봉행된 어제 회양식에는 조계종 정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비롯한 3, 4, 7증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이 인천의 사표로 첫 걸음을 시작하는 92명의 스님의 새 출발을 증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수행 공동체 일원으로서 계율과 청규를 지키며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율과 청규를 지키며 각자의 소임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출가 수행자들은 오직 부처님의 법 그대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자부심과 긍지로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수계살림 호계도감을 맡은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와 인류의 사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수계살림을 통해 여러분의 그 뿌리가 우리 불교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수계법회가 개인과 종단 그리고 이 사회 인류의 사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68명의 비구 스님과 24명의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 제자로 굳건한 지계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중생 속으로 들어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올해 개국 30주년을 맞은 BTN 불교TV가 포교, 신행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신임이사로 선임하며 젊은 포교에 적극 나섭니다. BTN 불교TV는 어제 BTN 무상사 법당에서 제3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이사의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 문광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환스님, 진관사 주지 법회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 해인사 상임포교사 광우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 류건옥 BTN 전무를 신임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와 감사 7명 가운데 구본을 대표이사 학성스님, 덕명스님, 성문스님, 한명로 감사를 재선임했습니다. 이 밖에 제31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BTN 회장 성우대종사는 BTN이 할 일은 좋은 법문을 전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이사들과 함께 역동적이고 발전된 불교TV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주총회 후 열린 BTN 제103회 이사회는 구본을 대표이사를 재선임하고 BTN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독립운동가 석전당 한영스님으로 알려진 영호당 정호대종사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원적 77주기 추모제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보선대종사, 백양사 원로 성호대종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 등이 참석해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경우스님은 스님의 큰 뜻을 이어 여기 모인 모두가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원력을 기렸습니다. 정호대종사는 동국대 전신 중앙불교학교 초대교장과 조선불교 초대교정을 역임했으며 1948년 정읍 내장사에서 범람 61년 세수 79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터전으로 1992년 문을 연 나눔의 집이 생존 할머니 2분마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소하게 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요. 복지, 법률,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TF팀을 결성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이고 집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생활하던 두 할머니마저 의료시설로 떠나며 존폐 위기에 놓인 나눔의 집. 나눔의 집이 폐쇄되면 전쟁과 일본군의 만행을 기록하고 전시한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 집에 역사관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집이 지난 2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나눔의 집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이어가기 위해 TF팀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두 번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팀을 꾸려서 한번 진행을. 대표이사 세영 스님을 비롯해 복지, 법률, 행정 전문가, 광주시 관계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묘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TF팀은 나눔의 집 존립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기재되지 않은 피해자 사후 보호에 관한 사안 개정에 집중합니다. 이사회에선 나눔의 집 제2역사관 뒤에 마련한 할머니들의 유골함 봉안시설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봉안시설인 추모공원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나눔의 집은 광주시 시설지원팀과의 논의를 거친 뒤 의견을 모아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회는 현재 공석인 이사에 시흥 법련사 주지 진명 스님과 진안 금당사 주지 보현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나눔의 집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 나눔의 집이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스님은 할머니들의 역사이자 한국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나눔의 집이 존속할 수 있도록 법인은 물론 시 관계자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40년 동안 된 역사를 설립하신 분들 취지에 맞게 또 전 국민이 관심 있는 나눔의 집 후원하신 분들의 뜻 어긋내지 않도록 다 같이 한번 성심껏 잘 해보겠다. 정기이사회는 대표이사 세영 스님을 비롯해 이룬, 평중, 응묵, 재민, 법정 스님 등 이사 9명과 감사 2명이 참석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에 포항묘법사 주지 남윤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남윤 스님은 삼론종 교학 정립을 최우선 사명으로 종단 발전과 수행 정진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 남윤 스님이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취임식에는 삼론종 종종 해승대종사를 비롯해 제10대 총무원장 해불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간스님, 열애종 총무원장 명안스님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종종 해승대종사는 전임 총무원장 해불스님의 공로를 치하하고 신임 총무원장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한 나무에 벚꽃이 살짝 피기를 시작했더라고요. 이 벚꽃이 살짝 피기를 시작한 것은 우리 삼론종이 우리 총무원장 스님이 두 스님이 우리 삼론종을 갖다가 이렇게 꽃 피우기 시작하려고 하는 오늘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윤 스님은 삼론종 교학 정립을 최우선 사명으로 종단 발전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11대 총무원장이 임기를 꾸려가는 앞으로의 희망찬 여정에서 여러 종전들이 더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몸과 마음을 다해 대한불교 3년형의 발전과 교리 실천과 수행 정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서 전임 총무원장 해불스님은 앞으로 남윤 스님이 종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남윤 총무원장 스님을 잘 보필하리라 믿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임사에 간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삼론종은
사정원장의 지훈 스님, 종회의장의 지경 스님, 삼론불교대학장의 진봉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패를 수여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갈등이 만연한 시대 대화보다 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송 접수가 전년 대비 8% 증가했다고 합니다. 법이 아닌 대화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중재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교적 해법을 찾아봅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중재와 조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대사회. 불교의 전통적인 화합과 상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갈등 조정 방안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불교 중재조정학회와 한국불교 조정인협회가 지난 19일 현대사회의 갈등 치유와 불교 조정학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도 빨리 이걸 이제 조직화돼 가지고 우리 포교사들은 전부 중재 조정인 자격증을 전부 다 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작동 작용을 통해서 분쟁을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잘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학술대회는 김용섭 전북대 명예교수가 ADR에서 조정의 원리와 불교계 조정의 활성한 방안을 주제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ADR은 대체적 분쟁 해결을 의미하는 약어로 법원을 통한 소송 대신 중재나 조정,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김용섭 명예교수는 조정은 재판보다 좋다는 독일의 격언을 인용하며 현대 사회의 갈등과 대체적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리한 소송을 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만 어떤 특화된 어떤 영역에서의 문제를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ADR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찰 갈등을 법원에 제소해 오랜 기간 분쟁에 매달리기보다 비교적 신속한 ADR 기구를 설립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협회 부회장 지월 스님은 사회 안정을 위한 한국 불교의 평화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었습니다. 통일신라 초기에 그 시대에도 갈등이 무지무지 많았고 원효 스님께서 화정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를 통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썼던 대단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죠. 이번 학술대회는 갈등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지혜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제주 최대 거사림 붓다클럽 제34대 조건형 총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사단법인 붓다클럽이 지난 27일 5등 선언에서 역대 총회장과 대의원, 주지 재용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총회장 이취임식을 대초했습니다. 조건형 총회장은 소통을 통해 제주 불교의 우뚝 서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